박지원 대표입니다. 오늘 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를 원래 하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한국은행 총재께서 어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.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님의 찐팬이 됐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, 진짜 이분은 우리나라를 좀 걱정하시는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이면서 전문가시구나. 그리고 또 진짜 우리나라를 좀 애정 어리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해서 어제 사실 그 한국은행 총재를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찐사가 됐다죠. 요즘 표현으로 찐사가 됐다고 표현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얘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.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건 인하하는 거고 누구나 예상은 이번 또 다들 하고 계셨잖아요. 왜? 다 어려웠으니까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경제 성장률 1.5% 사실 저는 작년에도 한번 이 얘기는 드렸어요. 1.8%도 얘기는 했지만 작년 하반기죠. 4분기에 통상 정부에서 얘기하는 립서비스 하는 거는 2%대 얘기했다가 작년 연말에 경제부총리가 1.9% 얘기하고 이랬지만 저희는 1.5%까지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다. 왜? 워낙 요즘에 미국 쪽 상황도 그렇고 편기풍파가 심해요. 그렇죠? 불확실성이라고 하나요? 이런 부분이 워낙 심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. 대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정치 상황으로 보면 탄핵 상황은 한 2, 3주 내에 좀 불확실성이 좀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그 결론이 좀 난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좀 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추경을 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저는 꽂혔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.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안 하면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좀 무섭게 느껴져요. 우리 실제로.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이런 경제 구조 자체가 그동안 7, 80년대, 8,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기에 갇혔던 제조업이나 이런 그 반도체 이쪽에 치중해 있던 이런 산업 구조에서 22세기 앞으로 먹고 살 만한 21세기 후반부부터 22세기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경쟁력 있는 먹고 살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1.8%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. 라고 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그 시그널은 뭐 했냐? 이젠 좀 바꿔라. 라는 얘기죠. 뭔가 마음도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 생각도 바꿔서 좀 그 뼈저린, 좀 뼈 때리게 아픈 그런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 한 향후 5년, 10년 뒤에 그 미래를 좀 생각해서 고민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말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째,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, 건설업 관련 이런 내용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시대는 지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첫째는 들었어요. 실제로 지금 23년, 24년 동일하지만 주택 경기,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경기,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정부가 강제로 좀 그 세금 가지고 부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고 또 거래량도 늘고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부동산 경기도 좀 부양하고 예를 들면 건설 PF 쪽에 지금 세금 가지고 다 막아놨으니까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계속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. 최근에 제가 이제 접한 소식 중에 보면 무궁화 신탁 부분, 무궁화 신탁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.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. 거기도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된 게 아니다.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세금이죠. 세금을 대고 있는데
저는 그렇습니다. 버릴 건 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건 시작해야 그 다음에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애국심의 발로에서 조언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정말 어렵습니다.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10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폐업을 안 하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어려워요.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월 소득 뭐 100만 원,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버티고 계신다고 합니다.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, 한 6개월만 조금 더 버텨보시자고요.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찌됐건 이런 불확실성,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게 좀 해소가 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지금 얘기한 금리 인하 효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경 예산도 나오잖아요. 추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. 어찌됐건 잘 버텨보시고 정말 요즘 힘든 시간입니다. 힘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가지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난립니다. 강남 3구죠. 강남 3구만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르는 게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자 이 상황이 잘못됐다가 5월달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23년, 24년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해서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.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 이 지금 상황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투자를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잖아요. 남들이 못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. 남들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투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남들이 못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걸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진짜 투자지 남들 하는 걸 쫓아다니는 건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.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금매로 어찌됐건 어려우신 분이 내놓으신 매물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시는 용기 있는 투자자분도 있으셔서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기쁜 날이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. 누군가는 또 찾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같이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